네, 리뷰 테스트 9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 관성 모멘트는 일단 각 질점들의 MR제곱의 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모양이 안 이쁘다까진 아닌데, 요게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합이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r제곱 dm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원통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속이 꽉 차 있으면 일반식이 2분의 1 mr 제곱이잖아요. 요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질량이 있는 부분이 R에서 2R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 R제곱 DM을 표현을 할 건데, 자, 근데 저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원통의 단면, 원통 단면, 그러니까 안에 반지름 R만큼이 비어있는, 일부가 비어있는 원의 모멘트를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통이라는 게 이 동일한 모양의 원들의 계속적인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엔 원의 모멘트를 구하나 원통의 모멘트를 구하나 값이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단면의 질량이 m이었고, 뭐 그게 예를 들어서 관성 모멘트가 원에 대한 게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mr 제곱 이렇게 나왔다. 원통의 총 질량 뭐 라지 m이었다. 그러면 이 3분의 1 mr 제곱이 쭉 더해지, 그냥 단순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1 라지 mr 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단면의 모멘트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R에서 좀 변형을 해야 되겠네요. 2R까지 지금 이제 M에 대해서 적분을 R을 할 수가 바로 없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R제곱 곱하기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밀도 곱하기 미소 면적. 그쵸? 왜냐면 균일한 원 단면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원의 밀도입니다. 원의 밀도.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면적을 표현하는 순간에 이걸 R로 전환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원의 면적을 사실상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2파이 R dr로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적분기호가 있습니다. 왼쪽에 적분기호가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그럼 이거는 사실 뭐 한 거냐면 얘를 즉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2파이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뀝니다. 적분 구간 잡고 R 제곱 밀도, 그러면 2파이 R dr이라고 바뀌죠. R 제곱을 뭐라고 쓴 거야? 되셨을까요? 자, 따라서 요거 이제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 상수는 앞으로 뺄까요? 2파이 로라는 게 있고, 그러면 현재 R 제곱 곱하기 R이 있으니까 R 3승이 있죠. 그럼 4분의 1 R의 4승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요렇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ER과 R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살짝 계산해 놓고 2분의 파이 로 넣고 ER 넣었을 때 16이죠. 1 넣으면은 1이고 16 빼기 1이니까 15가 되죠. 15 R 4승이 됩니다. 그쵸? 근데 로우라는 건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로우에 대한 것만 조금 접근을 해주면 돼요. 이 밀도 로우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 총질량은 라지엠이라고 그랬으니까 라지엠을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원인데 이제 그냥 쓱 바꿨다라고 해도 아니다. 원통의 질량이 라지엠이니까 원의 질량이 그냥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스몰 m을 질량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파이 2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로우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 자리 같은 경우가 4-1이니까 3R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더 써드리면은 2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가 로우가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 3R 제곱 분의 원 단면의 질량 곱하기 15R의 4승. 따라서 R은 제곱만 남게 되고 파이는 하나 지워지게 되고 2분의 15M R 제곱이 나오죠. 요거를 라지 M으로 바꿔주면 정답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또 소개를 할 건데 우리가 예쁜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내부가 꽉 밀도가 일정한 원통 내지 원판 이런 거였으면 일반식이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가지고 할 수는 없냐? 가능하죠.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균일한 밀도로 그냥 다 차 있었어 라는 거에서 근데 중앙에 반지름 R만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모멘트 값에서 요 모멘트 값 중앙에 내가 있다라고 해버렸던 R에 해당하는 거 그거를 빼버리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전부 다 차 있었어. 그러면 그때 2분의 1 mr 제곱인데 일단 r은 2r일 거고요. 그쵸? 여기를 약간 다른 기호로 m0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내부에 원래 비어 있었던 거 그건 빼야죠. m1이라고 합시다. m1 r 제곱. 그러니까 즉 요 자리가 m이 아니에요. m이라는 거는 현재 그림에 있는 모양에서 색칠 있는 부분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셉 뭐냐면 이 밀도랑 동일한 밀도로 다 채워져 있는 거에서 같은 밀도만큼의 내부에 들어있는 걸 뺄 거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원래 밀도 값이 어떻게 되죠? 총 질량 나누기 파이 2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3R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쵸? 따라서 이 m제로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밀도 3파이 R 제곱분의 m. 현재도 그냥 원 단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게 쭉 더해진 게 전체 원통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얼마? 파이 2R의 제곱 4R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지워질 거고, 그래서 요 앞쪽의 자리가 일단은 3분의 4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뒤쪽 자리 같은 경우 m1 같은 경우는 역시 3파이 r 제곱분의 총질량 밀도 곱하기 면적 파이 r의 제곱이 나오죠. 되셨을까요? 그럼 파이 지워지면서 여기는 3분의 1이 나오죠. 앞쪽은 3분의 4가 나오고, 따라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막 썼네. 요게 3분의 숫자만 볼게. 3분의 4, 여기 2분의 1, 2. 어차피 꼴은 다 지워지면서 모 mr 제곱의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r 제곱 여기 하나 지워지니까 파이도 지워지고. 자, 그러면 2분의 1, 그러면 여기 제곱이니까 4죠. 3분의 여기가 일단 16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당겼고, 그리고 여기가 3분의 1, 그래서 mr 제곱이 나오고요. 그럼 요거 3분의 15니까 5 나오죠. 그래서 2분의 5 mr 제곱으로 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자, 아마 요 두 번째 방법은 적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거나 하면은 익혀놓을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밀도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조금 더 단순하게는 요 총질량이 라지 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2R짜리의 질량을 같은 밀도일 때 M이 스몰 M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R짜리가 뭐야 이게, R짜리는 면적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m이 되죠. 그 요 차이값이 실제 라지 M이 되는 거잖아요. 라지 M이 4분의 3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라지 M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3분의 4m이 되고, 얘는 3분의 1m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그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면적에 대한 비를 이용을 해서 질량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 3분의 4 라지 M 2R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4분 얼마였지? 3분의 얼마였더라? 4분의 1m이니까 3분의 1m, 3분의 1 라지 M R 제곱.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5, 즉 5가 나오면서 2분의 5 mr 제곱으로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자, 넘어가시면, 자, 요거 이제 쭉 읽어보시니까 관성 모멘트 드렸고, F를 제거한 순간에 A의 가속도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단서를 조금 이제 과할 정도로 친절하게 달아놨는데, 중력 가속도 좋고 실은 도르래를 이쁘게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시킬 거고, 그거 빼고 실과 도르래 마찰 빼고 나머지 마찰은 난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셉 자체가 강의에서 우리 했던 거 한 세트로 갈 거고, 당연히 방향에 대한 거 도르래 기준으로 잡으면서 요거를 병진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요때 베타 M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베타 MR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 주의사항, 여기가 실제 반지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관성 모멘트가 2mr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 반지름 자리가 2r이에요. 그쵸? 그러면 앞쪽에 숫자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2분의 1m이 돼야 되겠고,
요거 2분의 1의 힘을 갖다 써야죠. 자, 그러면 한 방에 보시게 되면 이제 F는 없고요. 요 방향 mg 사인 60도 그리고 요 방향. 자, 그러면은 B의 질량을 줘야 되는데 F가 mg일 때 A하고 B가 정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 최초의 평형에 대해 가지고 한 번만 슬쩍 정리를 좀 해보면은 mg 사인 60도와 그쵸? B 뭐 질량물까 x라고 할까? xg 사인 30도 더하기 mg가 같은 크기였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 이러면 숫자가 그런데 요거 문제 바꿀게요. f를 여기 아니고 문제 바꾸겠습니다. 4분의 루트 3mg로 바꿉시다. 숫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4분의 루트 3mg 라고 하게 되면은 따라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mg가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4분의 루트 3mg 나오고 그쵸?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xg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질량 같은 경우가 2분의 루트 3m 요렇게 등장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F 제거했으니까 한 방에 바로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해버리겠습니다. 단 도르래의 베타 m은 2분의 1m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루트 3m이니까 거기에다 사인 30도 구해버리면은 요러면 뭐가 되죠? 경사 방향의 중력 성분이 되죠. 따라서 4분의 루트 3 mg 여기는 2분의 루트 3 mg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전체적인 알짜임은 이 방향으로 나올 거고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mg가 알짜임. 총질량이 m 플러스 2분의 루트 3m 그리고 2분의 1m 베타m 요 자리 넣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난이도는 별 2개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강의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초심자분들도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별 하나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가속도 구할 거고요. 끝났죠. 그러면 요 자리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즉 2는 어차피 지워버릴까 이렇게. 그러면 A라는 게 깔끔하지 않지만 숫자적으로 뭐 매우 깔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렇게 떨어지긴 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다시 써야지. 4분의 루트 3 mg가 2분의 3m 더하기 2분의 루트 3 m a. 그럼 여기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m a.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넘겨버리게 되면 요거 똑같은 거 하고 있네. 지금 또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 분의 루트 3 g. 숫자가 좀 지저분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올 거고,
선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선지 없는데 그거는 수정을 할 겁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예제하고 거의 유사한 케이스고요. 입자의 질량을 10분의 1 라지엠으로 했을 때 원판과 입자가 한 덩어리가 됐다. 충돌 후에. 그때 원판과 입자로 구성된 개의 각속력. 그래서 요거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 이외에 추가적인 힘이 없어서, 즉 추가적인 토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동량 보존으로 갈 수가 있죠. 추가적인 외부 토크는 없고 자기들끼리는 주거니 받거니를 하지만, 그쵸? 자, 그럼 이제 식만 이쁘게 잘 구성하면 되는데 가운동량 보존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부딪히는 순간에 컨셉이 뭐였죠? 순간적으로 회전 운동한 것처럼 간주하자. 요게 컨셉이었죠. 입자니까 MRV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10분의 1 M 질량, 그리고 즉 요 R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부딪힌 점이 R이니까 R V0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될 거니까 충돌 전에 원판은 그냥 정지 상태에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 즉 요번엔 여기는 MRV 형태로 썼고 여기는 I 오메가로 쓸게요. 질문도 각속력이고. 자, 그러면 일단 원판은 2분의 1 MR 제곱이 될 거고요. 입자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MR 제곱이 되죠. 곱하기 각속력. 나 요거 계산하고 싶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자리의 숫자가 10분의 6이 되고, 그쵸? 그러면 10이라는 게 지워지니까 답은 6분의 1 어쩌구를 깔끔하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이제 물리진자라고 할 거고 10회 강의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물리진자 주기나 이런 거는 출제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회전력학에 대해서 그런 것만 지금 출제를 쭉 해놨죠. 보시게 되면 자, 회전축이 끝에 있고 질량 M이고요, 여기. 근데 모양적인 거는 똑같은데 여긴 질량이 2M이고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0.5R만큼 떨어져 있죠. 회전축이랑 질량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번을 보니까 최대각에서 지금 공통적인 사항은 진자 운동을 시킬 건데 최대각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약간 연직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가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 기울였다가 딱 놓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회전축을 축으로 해가지고 진자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최대 높은 지점에서 최대 각에서 회전축에 대한 토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은 토크의 크기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토크가 회전축부터 거리 곱하기 수직성분의 힘, 요걸로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때 우리는 질량을 어디다가 중력을 어디다가 질량 중심에다가 표시를 할 거고요. 얘도 질량 중심에다가 표시를 할 거고요. 근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현재 여기는 R이고 얘는 0.5R이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힘은 뭐냐면 이 중력 중에서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이 필요한 거예요. 즉 따라서 내 필요에 의해서 요 방향과 요런 방향으로 축을 쓱 나눠버리게 되면 요때 최대각을 세타라고 두게 되면 요 각도도 세타가 되죠. 그래서 mg, 여기서는 접선 방향임이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여기서는 접선 방향임이 E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0.5R 곱하기 2mg 사인 세타. 그래서 어차피 같은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쵸? 자, 따라서 기억번은 맞는 걸로 골라줘야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각에서 질량 중심의 접선 가속도의 크기, 접선 가속도의 크기, 질량 중심에서의. 자,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접선 가속도를 지금 구해야 되니까 갑시다.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셔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 가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접선 방향임이 mg 사인 세타니까 질량으로 나눈 거 g 사인 세타 아니야? 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려면 이게 강체가 아니어야 돼요. 즉, 길이가 R인 실에다가 질량이 없는 실에다가 세타만큼 기울였을 때 끄트머리의 질량 M짜리가 요 방향 요 MG 사인 세타고 그러면 질량이 여기 왕창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이게 강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질량이 질량 중심에 다 모여 있진 않아요.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지 질량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 중심에다 표시하거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력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따질 때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는 함부로 질량이 무조건 막 다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걸로 갈 거예요. 즉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R 알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R자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요걸로 갈 거예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R자 토크가 일단은 기억으로부터 RMG 사인 세타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1 mr 제곱인데 여기 뭐 한번 해야 되죠? 질량 중심이 축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축 정리 한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mr 제곱이 보정돼야 되죠. 됐을까요? 곱하기 그러면 요거를 그냥 바로 대입을 합시다.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r분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 요렇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그럼 어차피 g 사인 세타는 나올 거기 때문에 숫자만 볼까요? 요 2분의 3 따라서 a가 3분의 2g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R자 토크는 구해놨습니다. RMG 사인 세타로 동일하죠. 자 그러면 2분의 1 2m R 제곱이었는데 질량 중심이 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 0.5 즉 2분의 1 R 제곱으로 평행축 정리를 보존을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R 분의 질량 중심 가속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숫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재 2고요.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일단 4분의 9가 나오고요. 요게 분자로 들어갈 거라 2가 될 거라 그러면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맞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 뭘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지? 여기는 그냥 1이죠, 1. 여기는 4분의 1. 합하면 4분의 3. 근데 2 곱해줄 거기 때문에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가속도는
3분의 2g 사인 세타. 아, 그래서 가속도도, 질량 중심 가속도도 같은 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질문했죠. 이거는 당연히 되게 직관적으로 어디? 최하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겠죠. 그쵸? 그러면 요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일 거니까. 그죠? 근데 포인트가 뭐다? 강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질량 중심을 가지고 찾을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mg 질량 중심의 중력 방향의 변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지우겠습니다. 세타만큼 최대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 질량 중심이 쭉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어느 값이냐면 요 값이에요. 요 값. 근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질량 중심은 그냥 R이죠. 그쵸?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 R에서 얼마를 빼주면 됩니까? 이 길이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럼 이 길이는 분명히 세타 쪽으로 R을 분해하는 거니까 요게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즉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EMG. 근데 여기는 0.5R, 0.5R 마이너스 0.5R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0.5, 0.5 앞으로 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같은 값이 또 되는데 라는 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가하고 나가 똑같다. 만약에 약간 틀어가지고 속력의 최대값을 비교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이제 최대값이 같은데 질량이 1대 2니까 그쵸? V제곱이 2대 1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2대 1이야. 이런 것도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4번을 클리어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유난히 피곤하거든요. 왜냐면 요 8회차, 요 전 회차 거를 다 녹화를 했는데 신나게 떠들었더니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형에 대한 거 회전역학 포함해가지고 알자임은 0이다. 알자 토크는 0이다. 이용해서 평형 구하는 정역학적 평형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질문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m의 최대값을 m1 그리고 최소값을 m2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a의 질량이 점점 커지다 보면 즉 m1일 때는 회전축이 q예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회전해 버려야 되니까 q를 축으로 해서 딱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m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때 즉 m2에 해당하는 회전축은 p가 돼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알자 토크는 0이다 할 때 회전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한테 유리하게 설정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정할 때가 있다. 물론 문제에서 지정을 해도 회전축 바꿔놓고 풀어도 풀리긴 합니다. 근데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실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문제에서 지정해 준 걸 그냥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M1일 때 회전축이 그러면 어디? Q지요. 자, 그리고 얘는 알짜임이 0이다는 뭐 크게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M1인 경우에는 표현해 드릴게요. 4kg란 즉 40으로 여기 누를 거고요. 2kg의 질량 중심 20. 그다음에 M 이렇게 N 곱하기 10으로 누르겠죠. G는 그냥 10이라고 제 마음대로 놨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PQ가 밀었으면 각각 받침대로부터 하는 수직 항력에 해당하는 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M1일 때는 P로부터 받는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막대가 P를 누르지 못하죠. 그래서 수직 항력이 없어요. M2일 때는 똑같은 원리로 Q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60 더하기 10 곱하기 M이 이때는 Q로부터 받는 힘하고 같아야 되고요. 얘는 60 플러스 10 곱하기 M이 윗방향 힘이 P로부터 받는 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건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필요는 없지만 좀 다져지지 않으면은 요거를 알짜면 0이다를 놓쳐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크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M1일 때 Q를 축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회전하려는 방향을 보면서 살펴보면 돼요. 자, 따라서 40과 20에 의해서 회전하려는 방향이 같고요. 그건 10m에 의한 거랑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40과 20이 만드는 토크의 합이 10m이 만드는 토크랑 크기가 같다라고 구성하면 끝나죠. 그래서 일단은 40 같은 경우가 거리가 회전축이 Q입니다. Q 얼마냐? 4, 2니까 6 곱하기 40 더하기 질량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kg 같은 경우에 중력 표시를 그러면 요 길이가 얘가 전체 길이가 8m니까 1m 빼고 4m에 3m 남겠네. 3m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20 요게 끝났네요. 1 곱하기 10m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60 더하기 240이니까 300이 될 거고요. 따라서 M1은 30kg 이라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M2일 때 P가 회전축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P를 기준으로 했을 땐 40은 이런 회전, 20은 이런 회전, 10M은 이런 회전. 따라서 20과 10M에 의한 토크의 합이 40과 같다.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이제는 P가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2 곱하기 40 회전축 P예요. 그 다음에 요 20에 의한 토크 그러면 요 길이가 1m가 나오니까 왜냐면 여기가 총 4m가 돼야 되니까 그쵸. (8m) 맞습니다. 그래서 1m가 돼야 되니까 1 곱하기 20 더하기 그러면 요번에 이만큼을 따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10m
이렇게 안 보이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이제 80이 되고요. 여기가 20이니까 넘어가면 60이 될 거고, 따라서 M2에 해당하는 거는 5분의 6, 즉 1.2kg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M2분의 M1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5분의 6분의 30이 되죠. 됐을까요? 그러면 2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